그러니까 먼저 유교 사상은 한국적이에요. 한국식으로 평등하게 좀 했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17세기 이후로는 사대주의 하면서 중국식의 유교를 했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 마크 피터슨이에요. 우물파괴 개구리 연구소인데 오늘은 제가 대개학회 30차 대개학회 국제학술회의를 참석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그 아주 경험이 아주 좋았고요. 오늘 그 관계 여기서 보고서를 좀 준비하려고 지난번 11월 달에 학술회에 있었는데 타이베이는 이런 학술회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글씨는 다 한자로 하는데 타이베이에서 하니까요. 이런 학술회에 회의실에 있고 또한 청회는 여기 제 친구 되신 분은 김광옥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지금 그분의 말씀 여기 잠깐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기동 회장께서 유학 전문가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방면에서 유학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그 유학을 발전시키는데 또 다른 그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학 전문가가 아니고 다만 동아시아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 인류학자로서 전통적인 유학이 21세기 현대 사회에 어떤 호소력과 기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외항의 입장에서 개인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各位专家贵宾早上好，我不是那个入学专家，而是研究东亚社会文化的文化人类学家。 또한 여기서는 그 모임에 대해서 태계학은 현대 사람을 위한 적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해요. 또한 이것은 우리 사회, 우리 세계에도 태계의 개념, 사상이 좀 우리에게도 해당하다고 또한 국회의원들은 경 서로 존경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대개는 상당히 좋은 말씀도 하셨고요. 대개 선생의 언행록, okay, there are many passages where, according to which Master Pege often enjoy practicing Chongja contemplative thinking, and while sitting Chongja enables us to recollect the dispersed, disorderly body and mind. And if the self is dispersed, 자신이 흐트러지면, and not controlled, 관리가 잘 안 되면, your body and mind will be in darkness and disorder.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이 문제가 생기고. 또한 타이베이 방문하니까 오래간만에 타이베이 간 지가 한 30년이나 좀 됐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안 갔고 거기서 가니까 한국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근데 즐거운 것이 그 진짜 한자, 이 대륙의 한자 말고 진짜 한자를 좀 여기저기 보는 거 아주 즐거웠습니다. 타이베이는 유명한 건물들 여기 무슨 전통 호텔인가 봐. 또 여기 재미있는 게 우버 이츠이라고 배달은 여기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거 좀 봤어요. 또 이것 좀 재미있어요. 그 한문을 볼 수 있습니까? 타이베이 한국 기독교회입니다. 패밀리 마트 2층에 교회에 있는 거요. 또 타이베이 타워 1층짜리 타워인데 거기도 올라갔습니다. 이따가 그 관계를 좀 사진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이 끝에는 우리 관광 관계 좀 사진도 나옵니다. 그 학회에서는 제가 발표한 것이 요새 제가 자주 말하는 건데 21세기에 유교가 살아나기 위해 북의 사회하고
이혼 따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교는 두 종류 있습니다. 옛날 거 17세기 말 때까지 하나 좀 공평한 유교, 또한 그 이후로 부계의 유교 관계가 있는데 그거 인정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요새 한국에서는 유교를 완전히 거절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놀랐습니다. 근데 유교는 공자가 훌륭한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 부처님, 공자, 모하메드, 노자, 이 지구의 유명한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신데 그 사람의 가르침을 버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를 위해 효, 충, 인, 또한 우리 인위예지, 또 인위예지신이라고 하잖아요. 또 삼강오륜 이런 사회의 질서, 사람의 성격, 아까 경이라고도 했잖아요. 존경하는 거.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한국의 유교는 둘이 있어요. 하나는 삼국시대부터 유교는 소총 제시원서부터 들어올 때 17세기 말 때까지는 하나이고 17세기 말 이후로 20세기, 21세기까지는 북의 사회의 유교라고 된다고 생각해요. 난 이 관계로 책은 하나 썼습니다. 한국말로도 했고 영어로도 했고 또 제 보기에는 유교화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틀리다고 생각해요. 유교화보다도 북의화, 북의 사회화 된다고 생각해요. 17세기 말에는 상당한 활동, 상당한 운동은 있어서 많이 사회가 많이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 유교를 그대로 하면은 좋은 가르침만 하면은 유교를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난 이렇게 타이베이에서 발표했습니다. 7가지는 제가 17세기 말에 사회 변화가 있었다고 좀 주장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곳에 다른 곳에도 발표는 했지만 지금 간단하게 그 발표한 것처럼 좀 하겠습니다. 이 7개는 첫 번째는 족보. 한국 초대 족보, 후대 족보는 많이 달라요. 초대는도 발고조도라는 거 했잖아요. 제가 유명한 질문 하는데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몇 사람 있습니까? 할 때 우리 북의 정신으로 오직 하나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고조 할아버지는 8명. 그래서 팔고조도라는 거 있었어요. 옛날에. 그것은 지금 현대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family tree와 똑같은 거예요. 네. 양족, 가족을 인정을 하니까. 또한 조선 초기는 양자 별로 없고요. 조선 후기는 무조건 누가 아들 없으면은 같은 지방 내에, 같은 족보 내에 입양하는 거. 또 입양률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 난 계산을 했고요. 또한 상속은 평등하게 했었어요. 여기서는 율곡 선생의 상속 문서인데 여기는 남녀와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17세기 말에 들어가면은 그 여자의 상속권이 쭉 떨어졌어요. 이 차트가 또 제가 만든 거예요. 또한 재산은 조선 초기 고려 그때는 윤행으로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조선 후기 들어오면은 큰 집, 종법 들어와서 재산은 남자 또 종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남아선호 있는 건데 족보에는 상속에는 입양에는 제사에는 남자 중심으로 하는데 그때는 남존여비라는 이 표현이 좀 생긴 거예요. 또한 결혼법, 조선 초기는 시집 가는 사람도 있고 장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한국서는 자주 잘못 생각한 거 있는데 그것은 북에 있기 전에 목에 있었다 하는 건데 이것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목에는 없습니다. 북에 있기 전에 양계 이렇게 평등하게 했었다는 것은 결혼법도 그렇습니다.
또한 양반 마을, 집성촌 이런 것이 역시 17세기 말서부터 생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성촌을 잘 아시면 그 역사를 찾아보세요. 16세기도 있긴 있지만 17세기도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교는 둘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신라 때부터는 17세기 말 때까지는 하나, 또 17세기 이후로 현대까지는 북의 사회의 유교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교 사상은 한국적이에요. 한국식으로 평등하게 좀 했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17세기 이후로는 사대주의 하면서 중국식의 유교를 했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또 이 중고가 이렇게 7가지를 보여주었고요. 또한 지금 한국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유교를 완전히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는 것인지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2가지 유교를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2가지 유교를 생각한다면은 그 북의 유교를 이혼해야, 그러니까 따로 북의 사회를 좀 버리고,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북의 사회 많이 버렸는데 그 유교 사상이 그 북의 사상하고 완전히 떨어졌다고 말하면은, 이혼한다고 하면은 살아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이베이에서는 이렇게 발표했고요. 또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2편을 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 친구 김광옥 선생님 먼저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여자분 페미니즘 관계도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할게요. 정말로 주자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그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이 주어져서 그러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면은 이게 종법이라 그래서 조선 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마치 그 하면 모두가 그런 것 같지만은 그 몇몇 그 쉽게 말해서 좀 출세한 사람들이나 하지 보통 백성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국가 이데올로기, 그 기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성, 인간다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런 큰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종법 아까 하실 때 굉장히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피터슨 교수가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 말하는 것 또는 법을 제정하는 거하고 그것이 일상화되는 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정이 됐다면 그날부터 경국되든 선포됐다고 해서 그날부터 쫙 조선이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중력까지 올 때까지는 여전히 고려 때의 그 습관, 고려의 제도, 이런 것들과 새로운 것이 계속 나찰이 있는 건데, 그러한 그 관계에서 좀 종법 그 확립의 그 과정이 갖는 의미를 좀 더 천착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여성의 세계관이 중시됐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가부장주의가 훨씬 더 통조적이라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은 예를 어저께 그 피터슨 선생님이 하신 거하고도 우리가 조금 연결이 되는데, 가부장주의를 어떻게 보냐면 가부장주의 전에 가모장주의의 여성성에다가 가부장적인 남성적인 요소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더 통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제 관광관계 이 101층 건물 앞에 난 이렇게 사진 찍었고, 여기서는 사방향으로 사진을 좀 찍었고 타이베이시를 완전히 좀 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지금 한국 롯데타워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일행이 이거 전체는 아니고 우리는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일행은 여기 우리 친구들 같이 사진을 하나 찍었고 이 101층짜리 건물 꼭대기 아니에요. 86층이래. 또 여기서 하는 것이 한 아줌마 지나가는데 애기 차 있는데 그 애기 차를 가까이 보니까 가만히 있자. 뭐요?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애기 아니고 강아지인데 이것도 한국하고 좀 유사한 거 있잖아요. 애기보다도 강아지 기르는 거. 이것은 제가 좀 아깝다고 좀 생각해요. 하여튼 이 보고서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데 제가 제 30년 30차 국제 체계학회 한 것이 제 보고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좀 감사하고 대개는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좀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도 만납시다. 안녕히 가세요.